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10쪽에 있는 축전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죠. 잠시만요. 예, 전기자동차가 요즘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싸요. 자, 뭐 공기오염도 없고 소음도 적어서 대세가 될 전망이지만 이 불편한 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석유라든지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와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빨리 멀리 달리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그 핵심이 뭘까? 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 쌓을 축자에 전기를 쌓는다는 뜻이에요. 자, 얘랑 충전기는 좀 달라요. 충전기는 A와 B를 C로 만든 다음에 C가 다시 A, B로 분해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충전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충전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화학 에너지 분야라면, 이 축전기는 전기를 물리적으로 쌓는 그런 것입니다. 마찰 전기로 전하를 쉽게 모을 수 있지만 그냥 쉽게 흩어져 버리죠. 하지만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두 도체판을 마주보게 하면 양쪽에 있는 다른 부호의 전하들이 인력을 작용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고, 그래서 두 개의 평행판을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든 장치를 평행판 축전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구조를 보면, 자, 스위치가 있고 전기가 있고 여기 축전기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는 플러스 전기가,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기가 모이겠죠. 그리고 이 축전기의 두 판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전기일 때보다는 더 많은 전기를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축전기는 전지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길고 짧은 거나 두껍고 얇은 것이 없는 두 개의 판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축전기의 기호로 사용할 테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30에 가와 같이 축전기에 전지를 연결하면 두 도체판 사이의 전이차가 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하여 축전기의 한쪽 극판에는 플러스 양전하가, 다른 쪽 극판에는 음전하가 같은 양으로 대전된다. 자, 요 도선은 전부 다 뭐예요? 자유전자들이 있죠. 그리고 자유전자와 원자핵의 전기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같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성을 나타내죠. 근데 여기에 V라고 하는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플러스를 뺏겼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왔으니까 이쪽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일종의 양수기라고 했으니까 이 양수기의 성능보다 더 많이 높이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자, 이렇게 생긴 U자 관에 같은 높이의 물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전압을 걸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중간에다가 이제 양수기를 달아서 이쪽 방향으로 물을 흘러가게 하면 이 물은 양쪽으로 쓸려가서 하나는 요만큼 플러스가 되고
반대쪽은 이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이 양수기가 계속 돌고 있는 동안 이쪽에서 그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요 물의 양과 양수기가 올려주는 물의 양이 같을 때 요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도체판에 그 전하를 모으는 것을 충전한다고 하고, 충전된 축전기 양단에는, 양 끝에는 전이차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양수기를 끊어버리면, 양수기를 아이고 다 지워지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비워두면 높이 차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 양수기 대신에 저항을 갖다가 놓으면 이쪽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서 이 저항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방전이라고 합니다. 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뭐 저항의 저항값이라든지 건전지의 전이차 이런 것처럼 이 축전기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양을 씁니다. 충전되는 전하량은 전압과 비례를 합니다. 근데 이 비례하는 것에 각각의 축전기마다 이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요 전하량의 비율, 그러니까 1볼트를 걸어줬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충전되는 것을 1페럿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1쿨롱이라고 하는 양은 워낙에 큰 양이기 때문에 1볼트를 걸어줬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충전되는 이런 축전기는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양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페럿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나노페럿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는 피코페럿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1볼트를 걸어주면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을 충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나노, 피코, 이 마이크로도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래서 나노나 피코 페럿 정도의 전기 용량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정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평행판 축전기는 마주보는 도체의 판의 넓이가 넓을수록, 그리고 두 도체판 사이에 전기장이 E일 때 V는 ED이므로 일정한 전이차일 때에는 간격이 작을수록, 가까워야 여기 위에 있는 플러스랑 요 아래에 있는 플러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D가 작을수록 잘 모이고, 그래서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전 분극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자, 플러스가 가면 이 부도체 자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쪽이 약하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약하게 플러스가 되는 이런 이제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죠. 그 유전 분극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유전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클수록
거리는 좁을수록 유전율이 클수록 전기 용량은 커진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 분극이 잘 일어나는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전기가 충전되면 그 전이차가 생겨서 저항을 연결하면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죠. 충전된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다. 이 에너지는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에 전지가 축전기의 도체판으로 전하를 이동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에 두 도체판에 전하량 Q가 이동하여 두 도체판 사이 전이차가 V가 되는 동안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일정한 전위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양극판이 있을 때 처음에 전자 한 개를 이동하는 데에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한 개가 이미 있는 곳에서 또 하나를 가지고 오려면은 처음보다 힘이 더 들죠. 여기서는 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있던 전자들 때문에 이 전자를 끌고 오는데 힘이 들죠. 마치 용수철에서 처음에는 끌어당기기가 쉽지만 이미 끌어당겨지는 것을 또 끌어당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하가 이동하기 전에는 두 극판 사이에 전위차가 0이고 모아진 전하량도 0이죠. 자, Q는 CV, 그래서 요 기울기는 C분의 1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W는 QV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X축과 Y축의 물리량이 이럴 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이 W는 요 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CV에서 요 면적을 우리가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QV라고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충전하는데 그 정도 에너지가 들었다면 방전하면서 그만한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지로부터 도체판에 전하가 이동할 때 두 도체판에 쌓인 전하량 Q와 두 도체판 사이의 전하 V는 비례하므로 2-3과 232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두 도체판 사이에 전기장이 전하해주는 일만큼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므로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Q가 되어 극판 전압이 V가 되는 동안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QV.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죠? Q가 CV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거고요. 또 여기에서는 V는 C분의 Q. 이것을 대입을 하면 각각 내가 알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 축전기에 얼마의 전기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라고 하죠. 전하가 저장된 축전기의 두 도체판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전하가 방전되면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래서 충전식 전동 비행기 세트, 그리고 또 전압이 2매가 되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시간은 4배가 된다. 왜요? 요식이겠죠? C는 일정한데 전압을 2배로 하면 제곱이니까 총 4배의 그 전기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앞의 식에서 전기 용량이 일정할 때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식을 풀어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겠죠. 피코니까. 자, 밀리 10의 0승,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 이런 것들의 이 첨자를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아토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단위부터는 이제 원자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래서 그 전압과 C 이 두 개를 주었기 때문에 2분의 1 CV 제곱에 대입을 해보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이게 뭐 모터를 돌린다거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 회로 안에서 회로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는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 축전기에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그래서 카메라 플래시에서 그 전기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순간적으로 그 빛을 내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동 재세동기 그 우리가 CPR 배울 때 그 먼저 심장에 있는 그 세동을 제거해 줘야 되는 이런 기계에서도 이 충전하는 옆에 비키라고 하면서 충전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충전해서 전기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전해서 그 심장이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무엇보다도 충전기는 이제 전지를 대체하는 전원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전지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이 충전기 또는 건전지 등 화학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축전기는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한번 충전으로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느냐, 요게 큰 관심이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 용량이 크고 밀도가 높은 축전기가 필요하고 이 축전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에서 그 세계적인 이제 축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산업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전기는 기하학적 구조와 극판사에 채워진 유전체에 따라 전기 용량이 달라지고 이 성질을 이용하면 키보드, 터치 스크린, 그리고 마이크 등의 전자기기 입력 장치, 압력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 그 평행한 축전기를 놓고 글자판을 누르면 간격이 줄어드니까 전기 용량이 증가하고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이것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이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죠. 스프링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쇠가 아무래도 뭔가 피로감이 쌓이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서 하는 정전식 터치 스크린도 투명 전극에 전도성 유리로 된 그러니까 평행판 축전기를 놓고 작은 전압을 이미 걸어주고 있으면 유리 표면에 전하가 충전이 되죠. 그래서 이 상단의 전도성 유리 스크린에다가 손을 대면 그 스크린에 저장된 전자가 스크린을 따라 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하량이 변화되게 되고 이 터치 스크린에 있는 센서가 전하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래서 접촉되어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 이 축전기의 영어 이름인데요. 콘덴서 마이크는 진동판의 진동에 의해서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변하면서 소리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밀었다가 당겼다 할 텐데 어떤 고정되어 있는 판이 있고 이 소리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가까워질 때에는 전기가 들어올 거고 이게 이렇게 멀어질 때에는 전기 용량이 작아지니까 전기가 나가게 되겠죠. 그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줄 수 있고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구성도 좋고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부품이 되어서 그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고급 오디오가 필요한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의 구조이죠. 여기가 일종의 그러니까 축전기가 되어서 위쪽과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전기를 이용해서 터치를 하면 그곳에 변화된 전하량을 신호로 받는 거죠.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됐죠? 전기 용량은 유전율 그리고 D분의 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 용량이 일정한 축전기의 전이차를 2배 전기 용량이 일정한데 Q는 CV에서 이것은 일정하고 이걸 2배로 하면 Q는 4배가 되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의 QV 또는 2분의 1의 C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일정하고 이게 2배가 되면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4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압이 V일 때는 요만큼이라면 전압이 2V가 되면 요거의 4배가 저장되는 이런 원리랑 같습니다. TV와 같은 전기 제품의 전원을 껐더라도 함부로 분해할 때 위험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분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